올해로 싱크와이즈가 나온 지 2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 출시해서 지금 2020 버전이 나오기까지 쭉 보니까 총 12번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더라고요. 메인 제품으로. 그리고 이제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면 18번의 제품 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이상 된 제품을 국내에 사다 보니까 아리한글이 한 20년 이상 됐는데 1990년에도 출시해가지고 지금까지 16번 업그레이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리한글 제품은 어떻게 보면 타자기에 조금 더 진화된, 그러니까 지식을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좀 더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하는 도구라 그러면 싱크와이즈는 업무나 학습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과를 내는 제품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화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 새로 출시한 이 제품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매번 제품 출시할 때마다 바뀌는 비주얼, 그러니까 이 디자인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클릭 수를 줄여서 뭔가 성과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단순화한 기능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소통하고 협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UI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화면이 이건 PQ의 화면이고요. 그리고 다음 옆에 보이는 거는 새롭게 출시된 2020의 대시보드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홈 메뉴를 보시면 이게 메뉴가 이 당시 출시할 때만 하더라도 좀 산뜻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거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색깔이나 이미지를 사용해서 좀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쓰는 어떤 메뉴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넣어서 홈메뉴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보시면 문서 변환, 그러니까 한글이나 오피스나 이런 문서 변환하는 부분들을 예전에 찾아가기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전면을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다양한 형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Q 제품의 핵심인 이 플래너 부분도 좀 더 쓰기 쉽게 개선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정리를 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좀 쉽도록 그렇게 다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인데 그동안 초보자들이 싱크와이즈를 쓰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 UI 하나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 선택을 하고 상하 좌우에 있는 이 점들을 클릭을 하면 그 방향의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약간 터치 스크린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 부분은 가지를 입력하는 뿐만이 아니고 가지를 이동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지 그동안 이동할 때 이게 자식으로 넣어야 될지 형제로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개선이 됐고요. 또 하나는 부모 가지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가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이나 진행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서 메뉴로 갈 필요 없이 바로 가지에서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저희 대표님이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소개할 때 이런 방향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2020에 새로 추가된 새로운 개념의 어떤 진행 방향입니다.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세스 단순화 부분입니다. 자, 태스크 관리는 이미
지금 PQ 버전에서 한번 저희가 쓸 수 있게끔 해드렸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맛보기 속으로 넣어드린 거고, 실제로 2020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필요한 일정들을 이렇게 가지에다 넣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월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나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음성으로 뭔가 바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지에 음성 녹음이 필요할, 노트가 필요할 때는 바로 이렇게 녹음 단추 눌러가지고 음성 파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글 연동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제 한글에 있는 표라든가 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개체들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면 안 됐죠. 안 돼가지고 그거를 그림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 걸 알고 있는데 2020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한글의 표나 수식이나 이런 개체들을 갖다가 바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바로 이미지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개체는 문서 변환했을 때 한글에 바로 개체로 바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표는 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환된 문서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 문서 작업을 할 때 한글을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달 및 공유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협업 부분은 많은 기능들이 있었지만 이 기능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좋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리본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리본에서 바로 협업의 기능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협업 목록이 많을 경우에 분류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걸 바로 분류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세 번째는 협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내용을 보내면 그 사람이 협업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가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봐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떤 특정 가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요청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은 받은 메일에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협업에 접속이 되고 그 선택한 가지로 바로 포인팅이 됩니다. 그래서 협업 내용들을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맵을 만든 다음에 회람을 할 때 어떤 내용에 코멘트를 달고 싶을 때 이게 노트에다 넣기도 그렇고 가지에다 넣기도 그렇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애매했을 텐데 그냥 그런 코멘트를 바로 쉽게 달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토가 필요할 때 이런 코멘트를 쉽게 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VG라고 해서 벡터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확대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이미지 형태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으로 바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전자책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열심히 책을 썼는데 이거를 문서 변환을 해서 한글이나 워드로 할 수도 있지만 전자책 뷰어로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어서 이렇게 책을 맵으로 작성한 다음에 전자책으로 변환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전자책 뷰어에서 전자책 형태로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에버노트를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메모를 갖다 여기다 많이 하시는데 싱크와이즈로 메모한 부분들을 에버노트로 저장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으로 작성한 내용들을 에버노트 바로 보내면 싱크와이즈 문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텍스트 문서까지도 에버노트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러면 한번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뉴를 보시면 자, 좌측 우측 상단에 대시보드, 그 다음에 맵, 그 다음에 캘린더 이런 부분들을 갈 수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시보드로 가는 거고요. 캘린더는 지금 연결해서 안 했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같은 구조도 홈 메뉴가 이렇게 바뀌었고, 디자인, 도구, 그 다음에 발상, 발표, 협업이라는 탭이 들어갔고요. 보기, 플래닝, 전체적인 어떤 메뉴 구조나 아이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쓰기 쉽게끔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 자, 가지 입력을 할 때, 자, 가지를 선택하면 방향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터치가 되는 스크린에서 굉장히 편하고요. 자, 이걸 누르면 형제 가지가 만들어지고, 이걸 누르면 형제 위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누르면 부모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지 입력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고요.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이동할 위치에 점으로 이동하면 내가 어느 위치로 이동해야 될지가 바로 보이고, 부모 가지로도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엔 태스크 관리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정들을 넣어놓게 되면 이 일정들에 대해서 태스크 관리 기능 누르면 월별로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게끔 추가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글 관련된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글 원래 싱크화이즌 문서가 있고, 한글 문서를 갖다가 열고 여기에 있는 표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자, 표든 수식이든 상관없습니다. 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기 한글 문서로 해서 변환하면 똑같이 문서 변환이 됩니다. 그동안은 이게 한글에 표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변환하더라도 이미지로 붙었지만 이건 똑같이 개체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코멘트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로 가는 문서를 예를 들어서 이걸 열고 홈에 변환에 공유로 가서 에버노트 내보내면 바로 이 내용이 에버노트로 들어가서 붙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책을 쓴 다음에 내보내기 입헌 문서를 해서 내보내면 이것도 문서가 변환이 돼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음 제품이 출시가 되면 좀 더 상세한 안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신제품 관련된 소개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